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서 대통령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청와대를 걸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한두 분이 그런 게 아니라 쭉 그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죽어나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종류의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구조랄까요?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의 권력 체계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두 번째 가면 일종의 청와대나 대통령이 잘 걸리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이 꼼짝없이 또 이게 불행해지거든요. 오늘 그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부분이 바로 그 병 중에 하나인데 정보 왜곡의 병입니다. 정보가 왜곡돼요. 대통령이라는 게 직업 자체가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려면은 좋은 결정을 하려면 판단이 좋아야 되고 판단이 좋으려면 정보가 좋아야 됩니다. 정보가 정확해야 돼요. 근데 그 정보 자체가 왜곡되어 있으면 이건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정은 엉망이 되고 결국은 국가와 국민, 대통령, 정부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제 경험입니다. 2002년에 제가 인수위에 정무관사를 했는데 정무관사를 하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앞에 정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결국 거기도 청와대를 편안한 마음으로 걸어 나가지는 못했는데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자식들 비리였거든요. 그 자식들 비리를 도대체 그 두 대통령은 알고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대로 보고가 됐을까? 제가 그 결론은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심각한 정보 왜곡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 다 알아도 대통령은 모르는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수위 마지막 날 인수위원들 한마디씩 다 이제 당선인께 이제 이야기를 드릴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정보 왜곡의 병을 조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정보 왜곡의 병에 걸려도 노무현 대통령은 안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만나는 것도 서슴없이 만나고 이야기 잘 듣고 그 다음에 심지어 본인이 인터넷 서치를 직접 하면서 다 전부 심지어 자기 별명이 뭐고 사람들이 어떻게 욕을 하고 그런 것까지 직접 다 서치해서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열린우리당에서 의원총회를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나온 말이 너무 과격하고 좀 험한 말들이 있었어요. 대통령을 보고 오만방자하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여당 의원이. 야, 이건 참 결례다 싶은데 그래도 대통령께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라고 보고하러 이제 방에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대통령께서 벌써 종이를 한 장 들고 계세요. 이게 뭔가 봤더니 그게 뭔가 하면 이미 제가 보고 드리기 전에 좀 전에 인터넷에서 그 언론사에서 보도한 그 전문을 다 복사해서 들고 있는 겁니다. 인쇄해서.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대통령조차도요, 나중에 정보 왜곡의 병에 결국은 걸리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박연차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박연차 회장의 여러 가지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없었습니까? 또 박연차 회장에 관한 이야기가 공식 비공식으로 어떤 청와대나 이런 데 전달이 안 됐을까요? 저도 정부에 있었는데요. 저한테도 전달이 됐어요. 박연차 회장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전달이 됐거든요. 근데 박연차 회장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전달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도저히 안 되겠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말씀을 드리는데 혼자 드려가지고는 이게 안 믿으실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 한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대통령이 굉장히 믿는 분,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한테 제가 상의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그게 걱정이라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지금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먼저 가서 이야기를 드릴게. 그 다음에 며칠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더 믿으실 거야. 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녁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들어가서 둘이서 앉아 저녁을 했습니다. 이야기 드렸죠. 박연차 회장 지금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몇 분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정부 내에서 처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실 맞다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 떠도는 이야기 가지고 사람 잡지 마라. 이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뚫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아, 이게 병이, 정보 왜곡의 병이 심각하구나. 제가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화제를 돌려서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바꾸고 이제 나와야 되니까 아이고 뭐 어차피 대선 구도는 정동영 씨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합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세 분 다 합쳐봐야 1+1=1 해가 3이 아니라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미 정동영 씨는 1.592입니다. 우리 못 이깁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정치도 안 해보고 선거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한다고 이런 사안에까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또 질책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심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고 나왔는데요. 나오니까 앞이 캄캄하죠.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떤 게 원망스러우냐. 도대체 누가 어떤 보고를 어떻게 하길래 그리고 그 보고 라인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길래 지금 이 모양이 되어버렸느냐.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한스럽고 그리고 걱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상의드렸다는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들어갈 필요 없다. 들어가 봐야 결국 똑같은 이야기 당신이 하면은 둘이서 짜고 누구 유의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듣는다. 오히려 우리가 다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도 안 믿으실 거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이미 끝난 사안이다. 제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이렇게 정보 왜곡의 병에 걸린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떨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심각한 정보 왜곡의 그 현상이 지금 깊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 병에 걸린 겁니다. 저는 걸렸다고 봅니다. 지난번 조국 사태 때 대처하는 거 보고요. 또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건 그다음에 그 검찰개혁 뭐 이렇게 운운하면서 대처하는 거 보고 또 그다음에 지금 경제에 관해서 똑같은 제가 가진 데이터나 대통령이 가진 데이터나 똑같을 텐데 그 데이터를 보고도 그 읽어내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심각한 정보 왜곡의 병에 이미 병이 들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병이요.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테고 심지어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 4월 이후 되면요.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 정보 왜곡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요. 우선 대통령이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 앞에 아부하려는 사람, 과잉 충성하려는 사람, 그래서 대통령 좋아하는 신비관리한다고 좋아하는 이야기만 갖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또 대통령에게 직언 고언을 하라고 하는데요. 직언 고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쓴소리 바른 소리요. 우리 그거 술 마시면서 한잔 하면서 하는 이야기고 밥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하는 이야기지 대통령한테요. 매일같이 쓴소리 바른 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몇 명만 앉아있어도 대통령 체면도 생각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면박 줄 겁니까? 그럴 기회를 가지는 사람조차 지금 사람도 몇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간만에 만나면서 아니면 여러 사람 앉은 자리에서 같이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대통령한테 쓴소리 바른 소리를 다 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만 하는가 하면 대통령 좋아하는 소리만 자꾸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보가 왜곡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대통령에게 충성하기보다는 대통령 충성은 이미 했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정권 끝난 다음에 나한테 잘해줄 사람 또 그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 다음에 나를 보호해줄 사람 다음에 날 취직시켜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박연차 회장을 더 걱정하는 겁니다. 왜? 박연차 회장이 해줄 게 더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보가 왜곡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또 실수를 해요.
자기 자식이 잘못했다, 측근이 잘못했다 하면은 알아서 삭히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당사자 불러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짓 하고 다닌다는데 이러면 되냐? 이렇게 질책을 한단 말이에요. 질책받은 친구는 어떡하겠습니까? 당장에 가서 누가 보고했지? 어느 기관이 보고했지? 그런 거 찾아가지고서는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이럴 거야? 나하고 막 가자는 거야? 그 한마디에 다음부터 그런 이제 정보가 대통령한테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정보 왜곡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내임덕이 오고 권력이 누수되면은 그 다음에는 더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충성할 일이 더 많아지고 그런가 하면은 굳이 말하자면 내가 가가지고 다 끝난 정권에 내가 굳이 나 혼자 충성하겠다고 그래야 되느냐. 진실을 이야기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4월 이후는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피해 나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선 내가 가진 정보가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건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열린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누구 이야기를 드려야 되느냐. 충성스러운 사람 이야기 듣는다고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서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또 충성한다고 또 왜곡합니다. 과잉 충성을 하는 거죠. 반대만 하는 사람 이야기 그거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기분만 나쁘죠. 해결책은 하나도 안 주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제대로 된 이야기 안 하면서 매일같이 험담만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 현명한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제대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런 정보 왜곡의 현상 이런 등등을 다 감안해서 정말 대통령이 병들지 않도록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이야기, 그리고 대통령이 기분 나쁘지 않게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정도의 현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 현자인데 어디서 찾느냐? 이거 찾는 게 대통령의 능력이고 대통령의 직무입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 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찾아서 그분들 이야기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이 병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불행들이 또 경험했던 불행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